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과 관성 기준 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수평으로 놓인 평판의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고 그 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원판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멍으로부터 공기가 뿜어져 나와 공기의 관성의 법칙으로 마찰은 없어지고 평판 위의 원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판을 그대로 두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실험 장치를 부드럽게 연결된 철로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기차에 싣고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원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가속되기 시작하면 마치 자동차를 가속시킬 때 앞 선반 위의 종이가 뒤로 밀려 떨어지듯이 원판은 평판 위에서 뒤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요. 이러한 실험은 관성에 관하여 실험한 것이고 뉴턴의 제1법칙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성의 법칙과 뉴턴의 제1법칙 그리고 관성과 질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관성의 법칙과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1법칙 그리고 관성과 질량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관성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성과 질량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 움직이는 물체는 서로 다른 여러 기준 틀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 틀이라는 특별한 기준 틀을 정의하므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뉴턴의 제1법칙을 공부하기에 앞서 관성 기준 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어떤 다른 물체와도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인 기준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준틀을 관성 기준틀이라고 하는데요. 관성틀에 대해 등속으로 움직이는 기준틀은 모두 관성틀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가속하고 있다면 관성틀인 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속하고 있는 기차 안의 관찰자는 비관성틀에서 관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별들에 대해 등속도로 운동하는 기준틀은 근사적으로 거의 관성틀이며 지구도 그와 같은 관성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구는 태양 주위로 공전 운동을 하고 지구 축에 대해 자전 운동을 해서 두 회전 운동의 구심 가속도를 가지므로 관성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에 비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와 지구상에 고정된 좌표계를 관성틀로 취급합니다. 그럼 관성 기준틀에서 어떤 물체를 관측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1600년대 이전에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경험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는 결국 정지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서 과학자 갈릴레이는 최초로 물체의 자연 상태와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즉,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하려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운동 상태의 변화를 거스리려는 속성을 가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움직이는 물체에 이미 부여된 속도는 그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끝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엔진을 끈 채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은 그 속력을 영원히 유지하며 움직일 것입니다.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1법칙. 이번에는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1법칙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외력이 없으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력과 내력의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외력이란 문제 삼고자 하는 물체나 개의 외부의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게가 외력에 해당되는데요. 그 이유는 외부의 어떤 다른 물체, 예를 들어 지구가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력이란 물체 내부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이 0이 되어 알자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 안에 있는 운전자가 좌석을 밀거나 창문을 민다고 해도 자동차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힘은 내력입니다. 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차 밖으로 나가서 밀어야 합니다. 관성 기준틀에서의 측정을 논의하는 경우에 앞에서 논의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좀 더 실용적인 문구로 관성 기준틀에서 볼 때 외력이 없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없다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입니다. 제1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물체, 즉 주위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뉴턴의 제1법칙에서 관성이란 말이 참 많이 쓰이죠. 그렇다면 관성이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물체가 그 속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거스르려고 하는 경향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1법칙으로부터 가속하고 있는 물체에는 반드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이로부터 힘이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자 힘이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들의 벡터 합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이 차를 앞으로 밀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 차를 뒤로 민다면 알자 힘은 0이고요. 이렇게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알자 힘은 한 힘의 2배가 됩니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두 힘의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면 알자 힘은 두 힘 벡터를 서로 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과 관련하여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와 일정하게 움직이는 상태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뉴턴의 제1법칙은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보통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 없이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그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입니다. 작용하는 여러 가지 모든 힘이 서로 상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공을 던지면 손은 공의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공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므로 공의 속력은 증가하죠. 그 공을 잡을 때는 공의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공을 잡은 힘이 공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제1법칙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벡터량인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양입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가령 움직이는 축구공을 휘어가게 하려면, 그렇죠, 선수는 발이나 머리로 축구공의 옆면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힘 없이 공은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뉴턴의 제1법칙은 어떤 물체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또는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외력이 작용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물체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제1법칙은 물체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심력을 살펴볼까요? 원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구심 가속도는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운동 경로의 중심을 향하는데요. 자동차가 곡선길을 감에 따라 도로를 달릴 때 차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타이어와 길바닥 사이에 옆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만약 얼음 위에서처럼 이러한 마찰력이 없으면 구심력이 없어져서 차가 곡선으로 가지 못하고 직선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럼 줄에 고무공을 매달고 머리 위의 수평면에서 원운동을 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공은 제1법칙에 의해 직선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지만 줄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줄이 끊어지면 그 공의 경로는 줄이 끊어지는 순간 공이 가던 경로로 직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 세탁기에서 통을 돌리는 동안 옷들이 탈수가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즉 직선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물방울들이 통의 구멍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이 돌면서 물은 옷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방식은 우주정거장에서도 사용됩니다. 우주정거장은 그 자체가 회전하도록 해서 그 안에 인공적인 중력을 생기게 하죠. 그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하는 방을 타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관성과 질량. 이번에는 질량과 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에 작용하는 아주 작은 알짜임을 상상해 봅시다. 아마 그 힘에 의한 가속도 역시 아주 작을 텐데요. 하지만 같은 힘을 쇼핑 수레에 작용한다면 그 수레의 가속도는 훨씬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도를 방해하는 물질의 성질을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는 쇼핑 수레에 비해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속시키는 데는 쇼핑 수레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성의 개념은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량은 무엇일까요? 질량은 어떤 물체의 가속도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로 M으로 표기하고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어떤 물체의 실제 질량은 그 크기와 구성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바위는 조약돌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더 큽니다. 조약돌은 같은 크기의 스티로폼보다 질량이 더 큰데요. 그 이유는 구성 성분 때문입니다. 바위를 가속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일정한 가속도 A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힘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체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 등 원자의 입자들의 총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량은 무게와 같은 것이 아닌데요. 질량과 무게의 상호관계는 물체의 무게가 질량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게는 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일종의 힘이고 반면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다른 어떠한 외적인 현상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망치의 질량이 1kg이라고 한다면 그 값은 지구 밖의 우주선이나 달의 표면에서도 같습니다. 그것의 질량은 어디에서든지 1kg입니다. 그러나 망치의 무게는 위치에 따라 변합니다. 왜냐하면 무게는 중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1kg의 무게는 지구에서는 9.8N이지만 지구 밖의 우주선에서는 0이며 달 표면에서는 1.6N이 될 것입니다. 우주선에서는 비록 무게가 없지만 망치의 질량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역시 지표에서처럼 가속도에 저항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량과 무게를 잘 구별하는 다른 방법은 그 두 가지를 물질의 서로 다른 두 특징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서로 다른 두 특징은
관성과 중력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량은 물질의 관성적인 성질, 즉 속력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것의 척도입니다. 반면 무게는 물질의 중력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든 물체는 지구, 달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물체가 당기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과 관성기준 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힘과 뉴턴의 제2법칙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